안녕하세요, 홈스윗 홈팀장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을 처음 알아보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가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그리고 대학생분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임대주택을 쓸 수 있나?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행복주택, 그리고 SH 역세권 청년임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에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들은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소득을 보거나 안 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만약에 소득을 보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본인의 자산을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이 있거나 부모님이 소득이 많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혼자 사는 경우에는 나 혼자 등본상에 별도의 세대로 나와 있는 경우에 소득만 맞으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도 지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행복주택이 올해 기준했을 때는 300만 원 중반대, 국민임대가 1인 기준했을 때 200만 원 중후반대가 되고 영구임대는 수급자분들 정도의 소득에 맞춰서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소득 부분은 각각의 공고문을 보셔야 하고요. 간혹 가다가 입주자 모집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완화되는 기준도 있으니까 공고문이 해당 지역에 자주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공고문을 한번 보셨더라도 엄청난 보증금에 놀라시거나 이 엄청난 보증금을 내가 언제 모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보증금을 본인의 돈으로 100% 넣으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임대료를 다 내는 것보다 저렴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만 34세 남자분들은 군대를 2년을 다녀오시기 때문에 만 36세까지는 대부분 저금리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대출 금리보다 더 낮은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증금은 대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가 되어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 경우에 맨 처음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요? 계약금의 5%밖에 안 됩니다. 계약금이 1억이라고 해도 500만 원만 본인 돈이 있으면 됩니다. 5%는 최대 보증금도 아니고요. 최저 보증금도 아니고 기준 보증금의 5%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입주하는 날 이제 나머지 보증금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입주하기 한 달 정도 전에 보증금 대출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청년형 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는 보통 8에서 90%까지 대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8에서 90%는 최저 보증금을 하셔도 최대 보증금을 하셔도 보통 8에서 90%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까 5% 포함해서 85% 정도가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5%를 이제 입주일까지 본인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15%가 본인이 모은 돈이거나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나머지 15%는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대출을 받아서 일단 납부를 하고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금액들을 상환하시고 또 다 갚은 다음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없애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90% 대출 보장 100%, 110% 대출 주장하는 곳들이 있긴 한데요. 이런 곳들은 금리가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대출 금리가 4%, 5%, 아까 말씀드린 2%대보다는 2배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저금리 대출은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의 신용을 이용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납부하고 다 갚고 나서는 청산하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대출이 1.2%, 그리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2% 극초반대로 현재는 가능하니까요. 이런 상품들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하고 나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LH 청약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 모든 서류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청약 신청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제출자로 뽑히게 되면 며칠 있다가 서류 제출자로 뽑혔으니 서류를 제출해라 라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서류 리스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검증 기간은 2에서 3개월까지도 걸리는데요. 이 사이에 만약에 서류에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와서 보완 요청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제출한 서류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을 하게 돼서 당첨이 되면은 계약하라는 안내문을 바로 받고 문자로 받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비 번호가 되면 앞에 있는 당첨자 혹은 기존에 입주한 사람들 중에서 취소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계약금 5%를 넣고 계약을 하시고 아까 말한 절차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예비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는데 공고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부 공고는 당첨자 외에 예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 혹은 90일 정도로 정해진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공고는 그냥 기다리면 자기 차례가 될 때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 계약하라고 계약 안내문을 받고 계약을 하셔도 되고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고 나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특별히 페널티나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주택이다 라고 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출은 언제 알아보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입주를 위한 보증금, 반금 대출은 입주하기 한 달 전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미리 알아보더라도 개인 신용정보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리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책적인 상품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전에 알아보는 대출은 어떤 상품이 있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금리나 한도는 알아보시더라도 변동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 한 달 정도 전부터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대주택 초보를 위한 간단한 임대주택 가이드를 짧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신청자분들의 각각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유튜브 댓글이나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통해서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